설사를 했을 때 지금 당장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서 지켜봐도 되는 것이냐. 24시간 금식 시키는 거는 못할 짓이에요. 실제로 요즘 소화기계 논문이나 이런 데서 항생제 대신에 먹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놀러의 설치현수 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겪었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얼마 전에 세상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편이 묽어지고 구토도 원래 조금씩 하던 아이기는 한데, 근데 갑자기 여기가 막 이렇게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엄청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림프절이 붓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림프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암과 관련돼서도 여기 밑에가 이렇게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림프절이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또 단순 림프절 염으로 밝혀져서 한시름 놓았던 적이 있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면서 수의사인 나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 보호자분들 단순하게 구토, 설사 뭐 이런 거 해도 얼마나 걱정할까. 잘 생각해보면 많은 지인들 가장 많이 연락이 올 때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설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좀 봐도 될까요? 병원을 가야 될까요? 이런 연락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설친이 여러분, 설사를 하면 어떨 때는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조금 지켜봐도 되는지, 그리고 지켜볼 때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근데 내가 간단하게가 될까?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설사는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수의학적으로 아니면 의학적으로 설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삼투성 설사와 분비성 설사가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원인들을 보면, 첫 번째, 급격한 사료 변경이 있습니다. 당도 나한테는 이런 음식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소화시키면 되겠다라고 좀 학습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수분을 충분히 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수분을 머금은 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물질을 먹었을 때, 기름진 음식이나 우유, 뼈, 이게 삼투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장은 뭐 하는 곳이죠? 영양소를 흡수하고 음식물 안에 있는 수분을 몸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 안에 고농도의 물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수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이 물질들이 수분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빠져나가야지 물이 없는 똥이 나오는데, 오히려 똥이 수분을 가져가면서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삼투성 설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가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세균으로 인해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파보 같은 장염, 코로나 장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비성 설사라는 걸 하게 돼요. 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독소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면 세포에서 이렇게 오히려 수분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 안에서 또 물이 흡수가 되지 않고 물처럼 쭉쭉 나오는데, 삼투성 설사보다 이런 분비성 설사가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약물 부작용, 대부분의 약물들이 주의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소화기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구토, 설사. 그래서 이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가 스트레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유해세균이 증가가 되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런 설사의 원인보다 설사를 했을 때 지금 당장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서 지켜봐도 되는 것이냐. 특히 늦은 밤에 우리 아이가 설사를 한다면 지금 당장 24시간 병원을 찾아야 하고, 응급으로 가게 되면 응급비가 더 붙고 하면서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간단한 기준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강아지가 설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똥이 어떤 색인지를 보세요. 똥에 빨갛게 피가 묻어 있는지, 아니면 똥이 평소보다 새까만지를 보세요. 보통 똥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거나 새까맣다면 병원을 가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은데, 사실 저는 지병이 없고 평소에 건강했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너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똥의 피 색깔이 보이는 건 뒤에 말할 응급처치부터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피디님은 똥에 피가 보이는 게 무서워요? 똥이 까만 게 무서워요? 그쵸?
근데 사실 똥에 피가 보이는 것보다 똥이 까만 게 더 위험한 겁니다. 똥이 까만 것도 똥에 피가 묻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나 소장 쪽에서 출혈이 있으면 그 혈액이 소화가 돼요. 그러면서 까매져요. 이게 흡변이라는 거예요. 흡변은 그래서 상부 소화기계에서 출혈이 있을 때 똥이 까맣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똥에 피가 보이면 어떤 상태일까요? 소화가 되지 않은 게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항문과 가까운 대장 부위에서 출혈이 있을 때 빨간 피가 보이게 돼요. 근데 보통 상부 소화기계, 위, 소장 이런 데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는 대장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양이라거나 심각한 염증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좀 위험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의 감염이 됐을 때 출혈이 일어나고 변이 까매지는 거고, 그리고 대장에서 좀 염증이 있어봤자 영양분은 흡수가 되는데 수분만 조금 흡수를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소장 쪽은 영양분 흡수 자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소장은 영양분 흡수, 대장은 주로 하는 게 수분 흡수니까.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출혈이 양이 너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빨간 피가 묻어 나오는 건 뒤에서 말한 응급처치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걱정되시면 그래도 수의사로서 좀 더 보수적으로 혈액이 보이거나 새까마면 무조건 병원 가시고요. 새까말 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사를 했어요. 근데 구토까지 해요. 그리고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3번 이상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설사가 하루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것도 그냥 병원 가세요. 네 번째, 나이도 조금 중요한데요. 6개월 이하의 퍼피 아이들, 10살이나 12살 넘어가는 노견이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 바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설사라는 것 자체는 가장 위험한 게 탈수예요. 설사가 뭐죠? 변이 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에서 해야 할 일,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수분은 부족해진다는 거죠. 이런 탈수에 약한 아이들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6개월령 이하의 퍼피나 노견들은 설사를 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아이들, 특히 이제 내과적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설사를 하면 이런 기저질환이 더 나빠져서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설사는 대부분의 질병, 내과적 질병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심장이 좀 안 좋았어요, 간이 안 좋았어요, 신장이 안 좋았어요, 뭐 약간의 췌장염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건 컨디션에 따라서 응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컨디션이에요. 이 아이가 설사를 해놓고서 평소처럼 잘 간식 달라고 하고 뭐 쫓아오고 산책 가자고 하고 이러는지, 아니면 설사를 해놓고서 갑자기 컨디션이 훅 떨어지거나 설사하기 전부터 좀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한 곳에 웅크리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앞에 쪽은 이 5가지 조건에 좀 있어도 조금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도 되지만 컨디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응급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변밍아웃인가요? 저도 은근히 변이 묽을 때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설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자마자 병원 가나요? 아니죠. 조금 기다려봅니다. 제 컨디션과 변 상태가 다시 잡히는지 죽을 먹기도 하고 점심은 한번 건너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태를 지켜보게 되는데, 강아지들도 그래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5가지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요? 우선 우리 아이가 설사를 했다, 그리고 이 5가지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장을 쉬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12시간에서 24시간의 금식을 추천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수의사니까 최상위 설사했을 때 이 프로토콜대로 할 거잖아요. 24시간 금식 시키는 거는 못할 짓이에요.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 먹을 거 달라고, 오히려 설사하고 더 배고프다고 나를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24시간 금식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시간 금식을 추천드립니다. 금식 시킬 때 물은 충분히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온 음료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온 음료에 자일리톨 들어가는 건 없었어요. 유명한 이온 음료 중에. 그래도 이온 음료 뒤에 봐서 자일리톨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과 이온 음료를 5대5로 섞어서 주시면 조금 더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개월 이하나 노령견들은 무조건 병원을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아니면 난 좀 더 기다려볼래 그래서 안 갔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12시간 금식보다는 적게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시간보다는 8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소량의 음식을 줘보고 또 설사를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12시간 금식을 했더니 도중에 또 설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갈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근데 12시간 금식을 했는데 설사도 안 하고 컨디션도 막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막 밥 달라고 쫓아다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주던 밥을 딱 줄까요? 사람들 죽 먹듯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백미죽이랑 닭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량씩 줘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이거 만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수의사들이 많이 하는 게 이거 주는 거예요. 처방식을 만드는 사료 회사들이 있습니다. 로얄 캐닌 아니면 뭐 힐스 이런 데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든 처방식 캔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처럼 가끔 설사를 할 때 12시간 금식 후 괜찮으면 이 캔을 급여해서 계속해서 괜찮은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설사가 멎었다 그러면 차근차근 원래 먹던 밥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설사가 지속된다 그러면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응급약 상자를 한번 딱 열어보세요. 보통 소염진 통제 다들 가지고 있으시죠? 소독약 있고 파스 있고, 그리고 또 빠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사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뭔가 금식시키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하는데 아이들은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들은 응급약품 중에 그런 지사제 같은 걸 먹는데 왜 우리 강아지들에게는 우리 보호자님들이 조금 안심하고 집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약이나 영양제 이런 게 없을까 하다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GI Fit입니다. 이 GI는 게스트로인테스티날, 위와 장이라는 뜻이고요. 이 GI 핏에는 보울라디라는 게 들어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실제로 요즘 소화기계 논문이나 이런 데서 초기 심각하지 않은 설사에서는 항생제 대신에 보울라디를 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항생제는 우리 장의 유익세균, 그러니까 유산균까지도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장내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생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뭐 내성에 관련된 좀 걱정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생제보다 조금 전 단계에는 이 보울라디라는 효모균을 먹이는 걸 더 추천하는데, 보울라디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장내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해주고 설사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되고 장내 유해균을 흡착하고 배출시키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 먹고 좋아지지 않는 설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항생제를 먹을 때도 같이 먹어도 돼요. 이건 효모기 때문에 항생제를 쓴다고 해서 죽질 않아요. 사람 유산균은 사실 먹여서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균주가 조금 달라요. 겹치는 균주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겹치는 게 아니라서 굳이 설사할 때 그걸 준다고 큰 도움을 줄까? 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사람 지사제는 먹어질까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지사제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구조의 모습을 가진 지사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가 먹으면 안 좋은 성분이에요. 사람 지사제에 로페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콜리, 셔틀랜드 십독 이런 친구들한테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유전자 중에 MDR1이라는 유전자가 조금 변이가 있어서 가끔 그 이버맥틴, 하트가드도 조심해서 먹여라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MDR1 유전자 때문에 로페라마이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지사제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 오는 케이스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소화기계 질환이에요. 근데 이런 소화기계 질환들 중에서 꼭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과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사람처럼 저희 아이들도 약이나 영양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GIP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게 없어서 아쉬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설사할 때 좀 줄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게 저희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광고하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평소에 좀 설사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신 분은 저 믿으시고 이 GIP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프다고 말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 건강에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잘 숙지해 주시거나 저장해 뒀다가 설사를 한다면 바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설사 이외에 이거 병원을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라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제가 설사할 때 먹일 수 있는 GIP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걱정되시는 분은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